김영동의 비서실장 경질로 논란을 좀 매듭 지어야 한다는 정론 일침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이 구인사는 우리나라 4대 불교 종단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조계종이죠. 그 다음에 천태종. 어제 찾아간 구인사는 그 천태종의 본사입니다. 단양, 충청부터 단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고종이 있어요. 이 4개의 불교 종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 4대 종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천태종은 진각종과 함께 생활불교를 표방하고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종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태종은 일종의 그 교단 내부 질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수도 많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다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종단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대통령 후보 나간 사람 치고 이 천태종의 본사인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인사는 그 정도로 아주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또 제가 작년 말에 부산에 우리 그 예비 출마자들을 만나러 가서 가야 갑 지역의 원영석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첫 장면이 바로 이 삼광사라고 하는 사찰이었는데요. 이 삼광사는 바로 이 구인사 본사인 구인사에 그 소속해 있는, 천태종에 소속해 있는 절입니다. 삼광사. 근데 이 삼광사가 신도만 30여만 명. 아마 우리나라의 사찰로는 신도가 가장 많은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그런 천태종입니다. 그 천태종의 본사 구인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해서 새만금 잼버리 때 천태종이 준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도 올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이 사람이 작년에 아주 우연히 시기가 일치하는데 이 천태종의 전국 중앙 신도회 회장으로 이렇게 추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구인사 방문을 보고 김영동의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뭐 누구 작품인들 어떻습니까?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김영동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굉장히 여러 통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친중계 사람들이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포진이 돼 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취지의 제가 논평을 하고 나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걱정과 우려에 공감하는 분들의 의견이셨고, 그런데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고성국 TV에서 문제를 제기해줘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놔두면 커지지만 미리 정리하면 아무 일도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좀 입장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연락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그 논평에서 거론한 인물들 중에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얼마 전에 영입 추대한 공관위원장도 있고, 그런 상태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쓸 수 있는 이 사정이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다르잖아요. 비서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도 얼마든지 저는 경질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김영동 비서실장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논평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김영동 비서실장이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부담을 가장 덜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논평을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영동 비서실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좀 의지를 보여라. 이렇게까지 제가 논평을 했던 것이고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친중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수 지금 포진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로 다시 한번 김형동 비서실장, 중국 공산당 간부의 사위인 김형동 비서실장, 사위 중국 공산당 간부였던 사람의 사위죠.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김영동 비서실장의 경질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그리고 자유파 국민들의 우려를 좀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려달라.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의 정치적 의미, 이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과 과정을 거쳐서 또 지금까지 개를 키우고 도살하고 유통한 업종에 종사해 오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기 위한 경과 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는 이 개고기의 제조, 유통 모두를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기면 징역형을 처하겠다. 이런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더 반향을 일찍 불러일으켰습니다. 외신은 개식용금지 법안 통과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아주 적극 환영하는 논평들을 냈습니다. 또 NYT, 뉴욕타임스입니다. 한국 성인 93%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답한 조사 내용도 인용을 하면서 보도했습니다. 또 이 뉴욕타임스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개 식용 금지법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예,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개하고 고양인데요. 이들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는 인구가 저는 그동안 1000만 그랬는데 그 사이에 늘어서 1500만입니다. 1500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1,500만이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이 반려인들은 함께 사는 이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1,500만 명의 반려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를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펫팸족, 펫 패밀리를 줄여서 펫팸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 얘가 곧 납니다라고 하는 펫미족으로 지금 가 있는 것이 이 반려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동안 이 개식용 금지를 촉구해온 이 동물단체들은 일제히 새 역사의 장이 열렸다, 환호했습니다.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수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 행동으로 다 함께 이뤄낸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다. 대한민국 동물권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통과가 이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